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출 플러스 암기,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고, 우리가 어느덧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30점짜리 쪽지 시험을 해볼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 바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강의 일정은 우리 이제 일요일로 바뀌었죠. 평가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요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일요일 원래는 2시부터 5시지만 우리는 쪽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원래 시험 시작하던 시간인 1시 45분부터 1시 45분부터 2시 10분까지 시간을 좀 늘었죠. 왜 그러겠어요? 원래는 20점 배점 맞는데 이제 30점 문제 푸셔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늘렸고, 저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시 15분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상황에 따라서 딱 7시래. 5시에 안 끝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제가 상황에 맞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이제 우리 거의 다 프린트로 진행할 거예요. 기출문제도 제가 프린트로 다 나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예고했듯이 이번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TO 협정이라고 했죠. 협정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 안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본 교재, 그 다음에 압축정리 교재에서 다 이제 협정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부분은 다 다뤘는데, 실제적으로 협정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 과정에서 다뤄볼 거예요.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핀포인트 해가지고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에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물론 지금 기본 이론하고 압축정리 과정까지 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2사이클 정도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기출문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참 고민이에요. 시간은 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협정도 해야 돼서 할 건 많은데,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조금이라도 좀 되살리고 문제풀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 라고 제가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부분마다 다르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출 판매, 실제 지급 가격, 거래가격, 배제 사유, 가산 요소 이렇게 있잖아요. 쭉쭉쭉쭉. 그 파트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리마인드 시킬 방법을 조금 달리 할 겁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법령집을 통해서 법령을 한번 쓱 훑고 간다. 그 다음에 2번째, 그 구조정리 자료라고 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압축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주제에 대한 틀 위주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좀 기억을 다시 좀 리마인드 할 목적으로 그 부분에 맞는 구조정리 파일을 제가 그 시간에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법령집 아니면은 그 구조정리 파일을 바탕으로 빠르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들어가고, 한 2번째 시간의 끄트머리 혹은 3번째 시간에는 부터 이제 평가 협정을 이제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 과정에서는 1시 45분부터 테스트 보셔야죠. 테스트 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한 요쯤 와서 2시쯤 오겠죠. 2시쯤 와서 일단은 풀이를 하겠죠. 그날 쪽지 시험 본 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할 목적으로 법령집을 빠르게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그날 이제 제시해 드리는 프린트로 빠르게 구조정리 파일로 빠르게 복습을 한다든지, 잠깐의 복습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과정에 들어가겠죠. 기출문제를 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WTO 평가협정, 그 날의 범위에 해당하는 평가협정을 쭈루룩 다룰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압축 정리보다 더 할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좀 복습 같은 거는 저도 좀 내려놓을까,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한 10분, 15분 정도 할애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투자해서 수업에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일단은 디폴트로 가져갈 거는 이 두 개는 맞고요. 그다음 우리 법령집, 원래 있는 것들, 법령집. 그냥 법령집이 아니면은 제가 그날 또 추가적인 프린트를 나눠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요 포인트. 그렇죠. 관세평가 각 주제별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답안을 여러분들이 직접 서술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 2014년 거부터 올해 문제까지, 올해 문제까지 한번 쭉 다룰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출문제 중에서도 겹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016년에 나왔던 게 2018년에 또 나온다던가.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핵심적인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다뤄볼 거예요. 자, 뭐 양력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부 방법론도 이제는 제가 맨날 강조했죠.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올해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아마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와 올해 나왔던 문제 너무 다르죠.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4년 전이구나. 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5년 전과 4년 전 문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이제 법령 위주로 나오다가 이제 올해 이제 완벽한 사례형으로 나왔죠. 완전한 사례형으로.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예측하는 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 물론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무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법령 위주의 문제를 노리고 공부하겠다. 나는 사례형 위주의 문제를 노리고 공부하겠다.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잡고 목표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무의미하다. 즉 양쪽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령의 정확한 암기는 이제 당연히 선행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이슈별로 중요한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사례까지 다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사례까지는 들어가진 않고요. 법령의 정확한 암기와 그 다음에 WO 평가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사실 사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하잖아요. 사례형 문제가 나왔으면은 그 사례 접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제가 사례를 대놓고 다루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대법원 판례 2017 막 어디에 나온 판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일 뿐이지, 우리 기출문제 다 사례형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야금야금 한 분야씩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 습득이 되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협정도 사실 이번 과정에서 다루지만 여태까지 사실 다뤘던 것들이고, 사례도 이번 과정에서 문제를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다음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 사례, 유권 해석 사례, 심판 사례, 심사 청구 사례, 심판 청구 사례, 법원 사례 이런 것들도 다뤄보고,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스텝 나아가는 게 제 이제 목표이긴 합니다. 우리 일정 보시면은 진도표 보시면은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쭉쭉쭉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잡아놨어요. 수출 판매 시제지급 가격 해가지고 3타임, 거래 가격 배제 사유 1타임, 가산 요소 3타임, 대체 평가 방법 1타임인데, 요 부분이 좀 애매해. 거래 가격 배제 사유와 이 가산 요소. 아마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한 타임에 안 끝날 거예요. 안 끝날 거여서 실제 지급 가격이 조금 빨리 끝나면 거래 가격 배제 사유를 여기를 침범한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늦게 끝나면은 그냥 가산 요소 쪽을 좀 반 정도 침범한다던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볼 테스트에 대해서는
테스트 범위는 제가 그 전주에 안내 드릴 거예요. 그 전주에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진도 나가는 거 보고 그거에 맞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총 8타임 해서 완성을 하는 게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해야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강의 진행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고,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판매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출 판매 관련해서는 일단 법령집으로 빠르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법령집은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사실 좋죠. 갖고 오셔도 되고, 어차피 법령을 빠르게 훑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쭉 훑는 거를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 수출 판매하기 전에 과세 환율 통화도 배웠었죠. 그쵸? 관세법 80조래요. 18조에 과세 환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뭐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자, 전주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그렇죠?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는 과세 환율은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평균한다. 네. 평균하여 고시한다. 이 부분 뭐 일반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요 통화죠. 통화. 일단 기본값은 뭐예요? 어떤 통화를 기초로 해요?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을 한다. 근데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하다면 결국은 뭐다?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하겠지만 특히나 그 실질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이제 녹여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실질에 따라서 같은 이름으로 불릴지언정 그 실질이 다르다면 관세평가도 평가 처리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과목의 특징인데, 이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 사실 명목상의 통화일 거고,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따로 있다면 그 실제로 결제가 발생하는 그 통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과세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자, 과세 환율 뭐 고시에 있는 나머지 내용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수출 판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수출 판매. 수출이 뭐였고, 판매가 뭐였고, 그쵸?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또,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7가지. 그쵸? 그리고, 언제 형성된 가격이어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관세법 30조 1항, 관세평가의 대원칙이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시행령 17조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수출 판매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7가지. 어떤 거 있었죠? 무상 물품, 뭐 위탁 판매 물품 이런 거 쭉쭉쭉 나와 있던 게 우리 시행령 17조에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었죠. 그리고 여기 먼저 볼게요. 몇 페이지야? 5페이지에 고시 15조. 수출 판매의 범위라고 된 부분. 수출 판매의 범위라고 된 부분에 15조 1항. 자, 판매는 각각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그쵸? 판매는 대가의 지급과 그 반대급부로서의 소유권 이전. 반대로 그쵸? 반대급부로서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해야지 우리는 판매로 본다. 그리고 이 항은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그쵸? 언제 형성된 가격?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 형성된 가격을 우리는 수출 판매 가격이라고 한다. 판매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판매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고, 고시 올라가서 다시 고시 13조에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적용 순서, 그렇죠. 이건 뭐 순차적 적용하는 거니까. 그다음 14조에는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이 뭐가 있는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규정인데, 이것도 우리 법령집에서는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기본 교재랑 우리 압축정리 교재에서는 이거를 풀어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드린 부분, 그 중에서 이 1, 1호, 2호가 이제 수출 판매에 대한 내용인데, 1호가 뭐 다 모르겠고, 판매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즉 판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호가 또 다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수출 판매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 밑에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모는 뭐 실제 지급 가격,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가산 요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던가, 거래 가격 배제 사유,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수출 판매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법령에 규정된 바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여러분들이 법령으로만 보면은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은. 근데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선의의 판매, 그렇죠. 우리 독립된 당사자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배웠었죠. 그렇죠. 선의의 판매, 뭐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해야 되고, 대가 이전, 소유권 지급해야 되고, 위험이나 재고 위험의 이전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야 된다. 막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수출 판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출문제 프린트를 볼 거예요. 기출문제 프린트. 자, 기출문제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뭐 쭉쭉쭉 진행할 거예요. 수출 판매 및 거래 환율.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실제 지급 가격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그 문제를 이렇게 딱 마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번 과정에 20점짜리 쪽지 시험을 했지만, 자, 문제 딱 마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보세요? 아, 저번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죠. 거래 내용 이런 게 없었죠. 그쵸. 딱 단답형으로 뭐 써라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근데 우리 이번 30점 쪽지 시험부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갈 거예요. 예. 즉 사례형 문제가 나갈 거예요. 사례형 문제 안에 뭐 물음 1, 2를 구분해서 물음 1에서는 뭐 관련된 법령을 쓰라고 한다던가, 물음 2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 판단해서 그 평가 판단한 그 근거와 결론을 서술하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린 쪽지 시험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현재 시험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거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딱 일단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다음 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뭐 문제를 읽는 거겠죠, 당연히. 그쵸?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읽고, 문제를 읽고, 거래 내용 1, 2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음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 물음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위 거래 내용 1을 바탕으로, 물음 1입니다.
위 거래 내용 1을 기초로 통화 환산 적용 방법을 관세법 시행규칙 및 WCO 권고 의견을 근거로 하여 기술하고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거래 내용 1에 적용되는 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권고 의견을 이 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쵸? 통화 환산 적용 방법에 대해서 법이랑 규칙이랑은 우리 이미 바로 지금 좀 전에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구해야 된다. 오케이. 어쨌든 통화 환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물음 1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이랑 규칙이랑 그 다음에 평가 협정,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구해야 되는구나. 문제 2도 물음 2도 위 거래 내용 2에 이와 같이 결제 통화가 두 종류인 수입 물품에 관하여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적용 가능 여부를 관세법과 WCO 권고 의견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거래 내용 2 아직 안 읽었지만 결제 통화가 하나가 아닌가 보나. 그쵸? 하나가 아니겠구나. 결제 통화가 두 종류 이상인 케이스가 등장하겠구나.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자,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적용 가능 여부래요. 즉 가로 안에 친절하게 1방법 적용 가능 여부. 그렇죠? 즉 1방법 적용 가능한 건지 1방법 적용 가능한 건지에 대해 관세법과 이제 협정,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해요. 그 근거를 서술해라. 자,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우리 위로 올라갑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면 대충 이제 어떤 그 문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그러고 이제 그 사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거래 내용 1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림까지 안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좀 그림 그리는 걸 좀 습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려놓고 갈게요. 아주 간단한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이니까. 자, 국내 구매자 I, 미국의 수출업자 X. 그렇죠. 우편으로 수입한 물품이 뭐 3월 22일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여 당일 수입 신고했다. 그럼 수입 신고 일이 언제예요? 3월 22일이겠죠. 그쵸. 왜 수입신고 일이 중요하겠어요? 우리 통화 문제니까. 그쵸. 통화 환율 문제니까. 자, 일단 인보이스 금액은 뭐 USD 3,000. 자, 결제는 고정 환율을 사용하여 수입국 통화인 원화로 지급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물품 수입 신고일의 고시 환율은 1달러당 1,340원이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은 1,325원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되냐의 문제겠죠. 그쵸? 어떤 거를 적용해야 돼요? 1325원 적용해야 되죠.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근데 다시 한번 봐봐요. 원래대로라면은, 그쵸? 그 전주에 고시하는 기준한 제정 환율을 평균하여 이번 주 거를 환율을 적용하니까, 원래 3월 22일에는 이 1달러당 1325원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봐보라고. 그쵸? 지금 실제로 결제된 통화가 어디 나라 통화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뭐 인보이스 상의 그 통화와 실제 결제된 통화가 상이하면은 실제 결제된 통화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권고 의견 때 어떤 걸 배웠냐면은 뭐 인보이스 상에는 수출국 통화, 실제 결제는 제3국 통화.
그럼 환산해야 될 통화는 뭔가? 그 제3국 통화를 수입국 통화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는 수입국 통화로 환산을 하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제로 결제된 통화가 뭔지 파악하는 게 결과적으로 수입국 통화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냐? 어떤 통화로 결제가 됐어요? 이미 수입국 통화로 결제가 됐다고요. 그쵸? 그럼 통화 환산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통화 환산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문제 보면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까지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저 1320과 뭘 곱하면 되겠어요? 그쵸. 상업 송장상의 금액인 예 곱하기 1320 하면은 과세 가격이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처음 보셨잖아요. 어렵나요? 아, 그쵸.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그러면 모범 답안을 한번 보고 봅시다. 모범 답안 한번 볼게요. 네. 자, 물음 1번 보시면은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대금 결제는 대부분 외화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 환산이 필수적이다. 여기 우리 문제에서 물음 1번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관세법 시행 규칙, 그 다음에 권고 의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랑 규칙이랑 권고 의견에서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빼서 쓰라는 거겠죠.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차도 어떻게 됐냐? 의의는 사실 일반적인 얘기고 통화환산 적용 방법에 과세 환율에 대한 거, 그쵸? 관세법 18조에 있는 내용 쓰고 그 다음에 통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송풍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결정하는데 다만 송풍장에 기재된 통화와 시세통화 다른 경우에는 시세통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WCO 권고 의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입국 통화로 행해지는 경우, 가격의 결제가 수입국 통화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통화 환산은 불필요하다 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써주는 거죠. 하나씩. 이게 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목차를 별도로 잡아서 그래서 과세 가격은 3,000 곱하기 1,320원이어서 과세 가격이 얼마예요? 396만 원이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초반이니까 제가 모범 답안도 보고 갈 필요는 있겠네요. 문제 푸는 것보다도. 네. 그쵸. 근데 우리 어렵지 않죠? 제가 그게 궁금했어. 어렵나? 도대체 이게 어렵게 느끼는지 딱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저한테 이거를 1325원 적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마냥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선택지를 초이스할 다른 환율을 초이스할 여지가 있는 문제는 맞아. 한마디로 함정이 있는 문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백투더 베이직으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함정이 있는 문제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차피 사실 이거는 수입국 통화인 원화로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함에서 사실 끝났어요. 과세 가격은. 이 밑에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밑에 거 줘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급박한 시간 안에 그 실제 시험 장소에서 그 긴장된 상황에서 이거를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캐치해서 시간 세이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겠죠. 자, 이제 물음 1번까지 봤고요. 자, 거래 내용 물음 2번 볼게요. 그죠. 거래 내용 2에는 결제 통화가 2개의 종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이를 관세법과 권고 의견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서술해라. 자, 거래 내용 2 보겠습니다. 국내 수입자 A는 일본 수출업자 B로부터
B로부터 뭐 기계 부품을 구입하는데 수출입업자 간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동대금 결제를 두 가지 종류의 통화를 사용하기로 약정을 했대요. 물품 대금의 50%는 일본 엔화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엔화를 USD로 환산한 금액을 신용장을 개설하여서 대금 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 50%는 뭐예요? 엔화를 하기로 한 거고 나머지 50%는 엔화를 미화로 환산한 걸로 하기로 한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1방법 적용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어떤 거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일방법 배제 사유인가 이게? 일방법 배제 사유인가? 자, 일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되려면 거래가격 배제 사유이던가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여지는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려면은 뭐가 있을까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조건 또는 사정? 사후기소, 그쵸? 그나마 조건 또는 사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유권에서 사례예요. 유권에서 사례에 있는 내용이고, 자, 바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 결론은 뭐예요? 일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 근거 보시면은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받은 경우에는 일방법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 등과 같이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등으로 이 건과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당해 물품을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 결제 통화를 나눠서 결제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이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없어서 일방법에 따라 과세 가격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안 보면은 이걸 조건 또는 사정으로 봐야 되나라고 헷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이렇게 통화를 두 개로 나눠서 결제하도록 하는 거는 상거래,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봐서 요거는 일방법 적용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써도 물론 답은 되겠지만 우리 통화의 환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에요? 얘잖아요. 얘. 그쵸? 얘. 얘는 엔화로 수입국 통화로 지급했기 때문에 통화 환산이 필요가 없는데 얘 나머지 50% USD로 지급한 나머지 50%는 통화 환산이 필요하죠. 네. 요거는 이제 별도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3번에 통화 환산이 필요하다. 그쵸. 지금 수입자는 한국이고 수출자는 일본인데 USD 미화를 보내니까 제3국 통화를 수입국 통화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즉 USD를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권고견의 케이스 세 번째에 나온 사례입니다. 이런 케이스 세 번째 뭐 이런 거 제가 모험 답안에 뭐 권고견 20점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권고 의견에 따르면 아니면은 그것도 생각 안 나면은 뭐 WTO 평가협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쳐도 그거는 무방해요. 무방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실제 결제가 제3국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제3국 통화가 수입국 통화로 환산될 것이다. 요거는 반드시 써줘야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포인트는 언급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뭐 거래 내용 1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실수만 안 하면. 거래 내용 2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유권에서 사례를 공부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도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평가라는 게 제가 이 교안을 목차별로 나눠 놨잖아요. 근데 우리 평가라는 게 참 한 문제 안에 다양한 목차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물음 1과 물음 2도 어떻게 보면 파트가 다르게 볼 수가 있죠. 그쵸? 뭐 환율 받다가 통화 환율 받다가 뭐 거래 가격 배제 사유 갔다가 다시 또 통화 환율 관련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기본 강의 하고 그다음에 압축 정리까지 하고 세 번째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짬뽕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냥 맨 마지막에 복합형으로 뺐어요. 예. 옛날에 뭐 50점짜리면은 진짜 뭐 안 걸친 데가 없어요. 다 여기저기 막 걸쳐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제가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복합형에서 다룰 거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순환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 뭐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뭐 맛보기 정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